5월 8일 일본 야구 6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일본 야구가 하루 휴식일을 가지고 갔고요. 이제 원래 월요일날 쉬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연휴가 끼어갖고 게임을 하는 바람에 이제 어제 대신 6경기가 다 휴식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니치는 야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미우리는 히틀리가 나와요. 요즘 히틀리 굉장히 좋죠. 일본 야구에 이제 일정 부분 좀 적응을 한 모습이고, 최근에 실점도 없어요. 데뷔전을 주니치전에서 치르긴 했었는데, 다시 또 이제 주니치를 만나는 그런 일정이고, 지금 주니치 타선이 좀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 야나기가 나오면 또, 타선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튼 좀 재밌는 경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한신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엄청나게 들겨 맞았습니다. 무라카미가 등판하고, 역시 타이라 겐타로도 직전 경기 너무 많이 맞았죠. 나란히 난타를 당했던 무라카미 쇼키와 타이라 겐타로가 또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시로시마는 원정에서는 여전히 좀 부진해요. 그런데 홈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리시타 마사토. 얘는 또 홈에서 약화인데 또 강해요. 그런데 타카나시 같은 경우도 홈에서는 직전 경기 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얘는 또 원정에서 강하고 시로시마 상대로도 역시 원정에서 또 강합니다. 참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그리고 세이브는 씁니다. 여전히 긴 이닝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냐가 지금 라쿠텐 선발로 나오는데 직전 소뱅 원정에서는 좀 많이 안 좋았죠. 공의 힘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요즘 세이브 타선이 요즘 어마어마하게 쳐대고 있습니다. 지금 우레냐가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요것도 조금 궁금한 경기고, 그리고 오늘 오릭스는 미야구니가 이제 1군 데뷔전을 치릅니다. 이제 고졸 3년 차예요. 이제 기다리던 1군 데뷔전을 오늘 치르는데 2군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활약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졸 3년 차가 1군 데뷔전에서 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던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리프넨 선발은 타츠코타가 나와요. 그런데 이 타츠코타는 또 오릭스 원정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희한하게 홈에서만 그동안 오릭스랑 상대를 했었고, 이제 교세라돔은 첫 방문 등판. 근데 타츠코타가 원래 원정에서는 또 강점을 좀 보이는 투수잖아요. 근데 교세라에 가서는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변수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넬로가 아직까지는 복귀가 조금 힘들어요. 아마 곧 한 2주? 지금 계속해서 몸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에자 나오유키가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고, 지금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죠. 좀 퐁당퐁당이긴 해도 나름 잘 던져주고 있고, 지바 롯데는 히로키 코시로가 나옵니다. 세이브전에서 엄청난 좋은 피칭을 했다가 그 이후에 지금 선발 2경기는 나올 때마다 둘겨 맞고 있다. 근데 소뱅이 가끔 이런 투수들한테 좀 또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하죠. 6경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시로시마 야쿠르트 경기고요. 최근에 시로시마 타선이 좀 양호하죠. 진짜 못 치던 시로시마인데 최근에 그래도 사카쿠라, 이케야마 쇼고, 모치마루 이런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해주면서 점수를 좀 내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파비안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올 시즌 들어서는 아무튼 지금 현재 타격 사이클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또 하루 또 휴식을 하는 바람에 이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야쿠르토도 역시 최근 타선 흐름이 괜찮아요. 우찌야마나 나미키, 고가, 마스타, 또 산타나도 해결을 해줄 해결사 능력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역시 얘네들도 타선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시로시마 타선도 그렇고 야쿠르토 타선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타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사이클은 나쁘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올 시즌 5번 싸워서 야쿠르트가 4승 1패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시로시마가 평균 1.2득점이에요. 그러니까 야쿠 마운드에 시로시마가 좀 막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양팀 모두 최근 6경기 흐름은 상당히 좋다. 대신에 마운드는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시로시마 선발이 모리스타 마사토가 나오고 올 시즌 원정 3경기는 전부 다 4이닝 조기 강판이에요. 야, 시로시마 마사토가 이런 투수가 아닌데 최근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좀 안 좋아요. 하지만 홈 2경기는 6.1이닝 2실점 요미우리전 승리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만나는 야쿠르토 상대로 7이닝 1실점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모리스타가 야쿠 상대로 또 강해요. 홈에서는. 그리고 야쿠르토 선발은 오늘 타카나시 히로토시가 나오는데 올 시즌 뭐 어마어마한 피칭을 계속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직전 한신 만나갖고 홈에서 6.1이닝 동안 8실점. 그때 니시유키가 한신 선발이었는데 니시유키도 둘겨 맞았거든요. 근데 타카나시도 같이 둘겨 맞았어요. 무려 14만타 맞았습니다. 8실점. 최악의 피칭 내용을 보여주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방어율이 3.30입니다. 원정에서 2승 0.499. 강하죠. 올 시즌 시로시마 원정에서는 5.1이닝 무실점 승투수가 됐었고 확실히 이 야쿠르트 선발들은 홈보다는 원정에서 좀 안정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준다라는 거. 모리스타 마사토는 지난 시즌 야쿠르트전 2경기 등판했습니다. 그래서 원정에서는 7이닝 2실점 잘 던졌는데 졌고요. 홈에서는 6이닝 2실점 승수수가 됐었고 24시즌도 3경기 등판 원정에서 잘 던졌는데 졌고요. 홈에서는 완봉승 또 원정에서 6.1이닝 3실점 패.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정에서는 잘 던지던 못 던지던 지고 있고 홈에서는 이기고 있고 또 23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에서 7이닝 무실점 승 4이닝 4실점 노디시전 팀은 7대6으로 근데 또 이겼어요. 그러니까 홈에서는 안 져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시로시마 상대로는 홈에서는 승 원정에서는 패. 현재까지는 이런 패턴이 좀 있죠. 모리스타는. 근데 다카하시도 똑같습니다. 지난 시즌 시로시마전 2승 1패인데 원정 6이닝 무실점 승, 홈 6이닝 3실점 패, 원정 6이닝 1실점 승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홈에서 야쿠한테 이기고 원정 가면 지고 얘는 홈에서는 야쿠한테 지고 원정 가면 이기고 올 시즌도 얘는 홈에서는 그래도 원정 방어율이 7.50인데 홈에서는 2.03 그래도 안정감은 있다라는 거고 타카나시도 홈에서는 7.71인데 원정에서 0.49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만났다. 야, 이거는 아직 지금 뭐 뜬 게 없어갖고 와, 근데 최근 흐름이 양팀 모두 지금 타선 흐름은 나쁘진 않다고 보여줘도 워낙에 홈에서는 야쿠한테 강하고 원정에서 시로한테 강하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볼 때 저는 근데 요거는 그래도 야쿠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리시타가 사실 이 굉장히 좋은 투수인데 위기 상황에 몰리면 요즘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멘탈에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웬만하면 예전에는 위기 상황에 몰리고 그러면 잘 극복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위기 상황 딱 몰리면 벌써 얼굴 표정에 딱 드러납니다. 얘는 벌써 이제 얼굴이 뻘개지죠. 막 오직했으면 소녀 심장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은 둘 다 타격감은 좋다라고 봐도 뒷문 싸움 가면 또 시로가 좀 더 낫거든요. 저는 요거는 현재로서는 야쿠 쪽 이게 진짜 와 시로가 아마 정배를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직 뜨진 않아서. 그리고 어느 번은 받을 것 같은데 기준점이 6.5 같으면 저는 근데 이건 5번은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는 여기에 강하고 얘는 여기에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야쿠 쪽으로 좀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한신, 요코하마. 야, 모리시타가 직전 요미전에서 5이닝 5실점. 그러니까 얘가 한신에서 뛰면서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는 이렇게 대량 실점을 하면서 무너지는 경기들이 종종 있어요. 한 두어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피칭 내용이 직전 요미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라카미 쇼키는 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무라카미는 그런 투수가 아닙니다. 그 얘는 공이 좀 몰리거나 하면 맞아요. 강력한 구위로 승부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냥 제구력, 뭐 다양한 변화구, 뭐 타자 타이밍 싸움 이런 걸로 극복을 하는 애인데 그게 좀 안 되는 날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맞거든요. 근데 그건 예상하기가 좀 어렵죠. 올 시즌 요코하마전에는 첫 등판이 되겠고, 지난 시즌 요코하마전 3경기 등판, 원정 7이닝 1실점 승, 원정 7이닝 2실점 노디시전, 홈 7이닝 3실점 패. 뭐 3경기 다 7이닝, 한 2실점 내로는 막았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무라카미 쇼키가 이 센트럴 리그 있는 팀들 중에서 뭐 다 강한데 그래도 유독 좀 약한 팀을 찾는다 그러면은 요코한테 조금 약한 편입니다. 뭐 야쿠는 제외하고, 야쿠는 이제 진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정상적으로 볼 때는 요코한테는 약간의 약한 모습이 좀 있어요. 근데 또 오늘은 타이라 겐트로 나오거든요. 얘는 사실은 한 시즌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근데 나오면 5이닝 피칭은 정말 잘해줘요. 5이닝 1실점, 2실점 내로 맞고 내려가는 게 타이라 겐트로의 역할인데 올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폼이 좋았죠. 6이닝을 던졌어요. 이런 경우 별로 흔치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야쿠 원정 가서 완전 박살나버렸습니다. 2이닝 6실점. 근데 원정 가면 그런 경우들이 얘는 좀 간간히 있고, 그런데다가 얘는 한신전에는 잘 등판을 하질 않았었어요. 23시즌 등판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얘는 또 고시에는 잘 안 갔죠. 고시엔 가면 많이 맞아요. 뭐 예전이지만. 근데 최근에는 이제 등판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전에 한 6, 7년 전 이때는 고시엔에는 거의 나가면 2개 맞았으니까 보통. 최근 한신 마운드가 좀 흔들립니다. 근데 다카시 하루토라는 끝판왕이 있잖아요. 얘가 나와서 이제 연패에서 벗어나기는 했는데 한신이 요즘 보면 3점 내기 급급해요. 그러니까 루상의 주자는 정말 많이 나갑니다. 뭐 1번 나가던 2번 나가던 3번 나가던 4번 나가던, 제가 이제 한신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에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면 애들이 루상에 나가는데 이제 상대팀도 안단 말이에요. 뭐 사토나 누가 나오면 야 걸러 말로 채워, 뒤에 가서 승부해요. 그 점수를 잘 못 냅니다. 보고 있으면은 한신간 입장에서는 돌아버리죠. 말루 찬스가 한 경기에 진짜 2-3번씩은 계속 나오니까. 근데 보면 3점. 물론 이제 거기서 한 방 빵 치면 대량 득점 가는 거고. 그래서 최근 한신이 그렇게 많은 찬스를 잡았는데도 평균 득점이 3.5예요. 그래서 3승 3패입니다. 아마 잔루는 제일 많을 거예요, 한신이. 근데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지금 불꽃 타선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쿠리바야시 만나갖고, 와, 진짜 쿠리바야시 잘 던지죠. 이제는 뭐 시로시마의 에이스는 쿠리바야시라고 봐야죠. 얘한테 맡기면서 10대 0으로 졌어요. 이전까지는 요코하마 진짜 엄청나게 쳤는데, 이때 10대 0으로 졌는데도 평균 득점이 6.33입니다. 그런데 평균 실점이 7.83이에요. 현재 요코하마에서는 믿을 수 있는 선발이 아즈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라 겐타로를 웬만하면 얘 지금 이 원정에는 안 내보낼 텐데 고시한 원정에 내보낸다는 거는 그만큼 투수가 없다. 타이라 겐타로가 3년 전 한신 2경기 뛰었죠. 그래서 홈에서는 잘 던졌어요. 사이키 히로토하고 맞붙어갖고 이겨버렸습니다. 6이닝 1실점 하면서. 그런데 원정 가서, 그러니까 얘는 원정 가면 안 돼요. 3.1이닝 8피안타 6실점 하면서 박살났죠. 그 이후로는 한신전에 등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온다. 원래 이 일본 야구는 투수 자원이 많기 때문에 뭐 컨디션 되게 좋은 투수들도 막 2주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코하마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아마 예전에 요코하마 같았으면 타이라 겐타로가 이렇게 한번 털렸으면 바로 2군 내려보내갖고 조정기한 거칠 겁니다. 근데 지금 요코하마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이건 한신 엄청난 똥배 받지 않을까. 아마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봐야죠. 이건 내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타이라 겐타로를 믿는 경기는 이거는 아니다. 뭐 무라카미 쇼키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라카미 쇼키입니다. 타이라 겐타로 믿는 거는 조금 어렵다. 뭐 한신 타선이 좀 답답한 흐름으로 갈 수는 있는데 저는 고시엔 나오는 타이라는 안 믿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신 쪽을 보되 한신 마엔 요 정도. 이건 제가 추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니치하고 요미우리 경기. 요 경기는 되게 재밌는 경기가 되겠죠. 예전에 반테린 같으면은 그냥 언더 가버리는 경기죠, 사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야나기 나옵니다. 계속 호투하다가 야쿠르트전은 7이닝 3실점, 히로시마 원정 5이닝 2실점, 안 좋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안 좋은 건가? 야나기이기 때문에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워낙에 호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야나기니까 7이닝 3실점 정도 하면은 못 던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뭐 착시 현상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올 시즌 피칭 내용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운이 좀 없어요. 1승밖에 없습니다. 방울이 1.85인데 시즌 첫 요미우리전 등판이 되겠고요. 뭐 요미한테도 강해요. 강한데 얘가 나오면 중지 타선이 또 죽어버려요. 요미하고 만나면. 요미 선발은 히틀리 나오죠. 야쿠르트 원정에서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와, 노이트노런 하는 줄 알았어요. 결국은 뭐 안타 하나도 안 맞았죠. 6이닝 동안 무피안타, 4사구 5개, 탈삼진 10개, 무실점. 그러면서 히로시마전에서는 노디시전. 야쿠전에는 7이닝 2피안타, 4사구 3개, 탈삼진 9개. 미쳤어요, 최근에. 13이닝 동안 단 2피안타, 4사구로 좀 주기는 하지만 무실점입니다. 탈삼진 19개. 뭐 공의 힘은 분명히 있는 투수고 뭐 변화구도 되게 좋고. 근데 원래 제구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는데 최근에 조금 안 좋았죠. 근데 이제 탈삼진으로 극복을 했다. 뭐 일본 야구에서의 적응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타선점 받느냐. 요미는 홈런 쳐야 돼요. 저는 요미만 나오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얘네는 홈런을 쳐야 돼요. 최근 4경기 평균 득점이 1득점이에요. 4경기 평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이건 4패죠. 최근 6경기 평균이 2.33입니다. 그런데 4경기가 1일이에요. 1. 근데 야나기 유아가 지난 시즌 요미우리전 2승 2패 2.17이거든요. 근데 야나기가 요미우리전에 등판하면 거의 대부분 축구 스코어입니다. 잘 던지면 뭐 하냐는 거죠. 0대1로 졌고 0대1로 졌고 0대1로 져요. 그리고 한 번 4대3 이겼고 1대0으로 이기고.
0대2, 0대2, 0대1, 1대0, 4대3 진짜 축구 스코어죠. 그러니까 그만큼 타선 지원을 잘 못 받아요. 근데 주니치 타선이 한동안 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카시 하루토 만나갖고 이제 무득점을 한 건데 그 전까지는 타선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반테린 이 홈런 좀 만든 게 효과를 보고는 있어요. 근데 히틀리가 주니치 만나갖고 올 시즌에 데뷔전을 주니치전 했단 말이에요. 5이닝 2실점 했습니다. 무사사고 피칭하면서. 그러면서 승수가 되진 못했는데 5대2로 요미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히틀리가 그때보다 더 잘 던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히틀리 같은 경우 지금 최근 두 경기만 볼 때는 13이닝 2피안타 4사구는 좀 많은데 탈삼진이 무려 19개 무실점.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좋은 피칭을 하고 있다. 예. 결국에 요미우리는 홈런 쳐야 되고 주니치도 얘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기준 좀 보고 조금 높으면 요즘은 6.5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언더 쪽을 봅니다. 승패는 진짜 어려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왜냐면 누가 홈런 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리한 거는 저는 주니치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봐요. 예, 이 경기는. 히틀리도 분명히 좋긴 좋은데 이 경기 지금 히틀리가 원정으로 좀 들어간다는 부분도 좀 있고 주니치가 다카시 하루토한테 막혔다 그래도 그 전까지 타선 흐름은 분명히 요미보다는 주니치가 더 좋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주니치 승도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예, 언더 쪽도 나쁘지는 않겠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경기는 아마 좀 많이들 몰릴 것 같은데 뭐 우회자가 나오고 올 시즌도 뭐 너무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히로유키 나오잖아요. 그것도 원정에서 근데 얘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지바가 웬만하면 원정에서 너무 못 쳐요. 예, 그게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거고 소병 선발 우회자와 최근 3경기 무실점, 3경기 실점. 그러니까 빵점이라는 얘기예요. 실점 안 한다는 얘기죠. 6경기 중에서 3경기 무실점, 2경기 2실점. 그리고 이제 한 경기만 조금 안 좋았죠. 6이닝 5실점.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지바전이었습니다. 요거는 하나 걸림돌이 될 수는 있어요. 25시즌 지바전 3경기 등판 1승 1패 3.86, 홈 6.2이닝 3실점, 노디시전, 원정 6이닝 4실점, 패, 원정 6이닝 1실점, 승. 그러니까 지바전에 약간 약한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히로유키가 나오는데 선발 전향 첫 경기에서는 호투를 했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얘 뭐지? 이거 아닌데? 예, 그럴 정도로 7이닝 동안 단 1피안타 맞고 탈삼진 8개 무실점 피칭했죠. 세이브한테. 근데 상대가 다이라 가야마였기 때문에 승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이후부터는 라쿠원정 가서 5.2이닝 5피안타 4사구 4개 4실점. 또 다시 만난 세이브한테 세이브가 아주 그냥 제대로 이를 갈고 만났죠. 4이닝 동안 9피안타 맞았습니다. 4실점. 그리고 이제 소뱅 만나는 건데 올 시즌 소뱅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불펜에서 3.2이닝 동안 무실점. 근데 3.2이닝 동안 얘가 뭐 엄청 잘 던졌는데 그건 아니고 3.2이닝 2피안타 4사구 2개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공의 위력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얘도 이제 제구가 관건이 되겠죠. 얼마나 정교하게 던지겠느냐. 지금 지바는 최근 3경기 1득점이에요. 1득점. 평균 1득점이 아니고 3경기에서 1점 냈습니다. 근데 우회자가 뭐 지바한테 조금 약한 건 있다고 해도 야, 이거 홈에서 뭐 우회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회자를 못 믿기는 좀 그렇죠. 지금 우회자가 한 가지 희한한 패턴이 있죠.
2실점, 무실점, 2실점, 무실점, 5실점, 무실점, 실점, 무실점, 실점, 무실점 이런 식의 패턴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패배가 지바전이었다라는 거 홈에서. 근데 당시 선발이 타네지 아즈키였고, 예, 근데 분위기가 좀 요상했었어요 그날은. 이거는 근데 예, 소뱅 봐야죠. 예, 소뱅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소뱅이 지금 경기력이 좀 기복이 좀 심한 건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뭐 말이 안 되는 상대들한테도 지금 점수를 못 내는 부분이 좀 있고 한 부분은 있는데 얘를 믿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일단은 소뱅 쪽으로 좀 봐놓는 게 예,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세이브 라쿠텐 스미다하고 예, 우레냐 나오는데 야 세이브가 요즘 타선이 미쳤습니다. 지금 최근 6경기 중에 3경기에서 10득점 했어요. 예, 경기당 10득점. 와, 이 까나리오. 예, 제가 초반에 이거 엄청나게 했었는데 이 까나리오도 요즘 뭐 잘 치고 있고 돌아오는 레빈이 맨날 홈런 치고 와타나베, 하세가와, 타키자와, 시라사와 다 잘합니다. 절정의 타격감입니다. 딱 한 경기 빼고는 다이라가이만 나왔을 때만 못 쳤어요. 진짜. 어우. 예, 그때만 못 쳤고 그 이후의 경기는 다 폭발하고 있다. 뭐 지는 경기도 사실 뭐 4득점 뭐 이렇게 하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이브 타선이 지금 아닙니다. 엄청나게 칩니다. 희한한 게 쿠아라가 없는데 그래요. 얘 나름 타선 강화하려고 욕구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얘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타격은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야구가 어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세이브하면 안정된 마운드인데 이제는 뭐 타선까지 터지니까 당연히 최근 흐름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5할 승률에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스미다가 나오잖아요. 스미다 최근 2경기 연속 7이닝 타선진 9개 잡아주면서 좋은 피칭 내용 보여주고 있고 스미다는 일단 나오면 이닝은 먹어주니까. 그리고 지난 시즌 라쿠텐전 2경기 등판 2승 홈 7.2이닝 2실점 원정 6이닝 2실점 승입니다. 근데 이제 우레냐가 나오는데 우레냐의 공은 분명히 통해요. 예, 공의 힘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올 시즌 홈 세이브전 4이닝 7피안타 3실점 좋지 않았고요. 시즌 초반 3경기에 비해서 최근 2경기는 조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첫 원정 등판이었는데 소뱅전에서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원정 가면 흔들린다. 예, 5이닝 6피안타 4사구 4개 5실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이브 타선 흐름이 이제 하루 쉬어서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원정으로 들어가고 스미다를 만나요. 이건 뭐 세이브 쪽 봐야죠. 예. 핫한 타격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유지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얘는 원정에서 4사구가 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라쿠텐이 못 쳐요. 예, 최근 못 칩니다. 3점, 3점, 2점 뭐 이렇게 내기 급급하니까 그것도 홈에서 원정 가면 더 못 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고 요거는 일단 세이브 쪽으로 좀 잡아놓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요 경기는 이것도 좀 배당 뜨는 거는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야구니가 나옵니다. 타츠코타가 나오고 지금 오릭스가 홈빨이 지금 엄청나죠. 예, 현재도 지금 홈 또 4연승 중이거든요. 홈에서 15승 2패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오늘 미야구니가 나오는데 1군 데뷔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고절 3년차. 그러니까 얘는 뭐 1순위, 2순위 이런 게 아니고 육성 선수로 들어와가지고 잘해갖고 이번에 정식 계약을 한 겁니다. 2군에서 좀 좋은 활약을 했고 올 시즌 2군에서 4승 1패 2.63 37.2이닝 36피안타 11사사구 21탈삼진. 한마디로 공의 구위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데 제구는 쓸만하다. 뭐 슬라이더는
1군에서도 바로 통할 것 같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저는 그 슬라이드를 보지는 못했어요. 던지는 거는. 예, 근데 구속이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요. 제구는 좀 안정적이고. 근데 보통 이 캐비어 같은 경우는 고졸 신인들 공 잘 던지면 대학 안 가고 바로 프로로 와버리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예, 일본은 대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고졸신하고 대졸신하고 붙어버리면은 고졸이 대졸 잘 못 이깁니다. 하물며 타츠코타예요 또. 예, 타츠코타 지금 폼이 완전히 지금 올라왔어요. 예, 지금 초반에는 약간 고전하는 필이 있었는데 최근 세 경기는 전부 다 7이닝 이상 다 소화를 했습니다. 전부 다 소화를 해줬고, 물론 뭐 타츠코타는 뭐 사실 뭐 대졸은 아니지만 얘는 그래도 얘보다는 경험이 좀 더 많아요. 얘는 아직 어립니다. 올 시즌에서는 5.2이닝 2실점, 노디션을 기록을 했고 최근 3경기 모두 7이닝 이상 피칭하면서 1, 2실점 안으로 다 틀어막고 있어요. 그리고 타츠코타는 원래 원정에서 더 안정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투수죠. 뭐 지난 시즌도 원정에서만큼은 홈에 비해서 홈에서는 3.27이었지만 원정에서는 0.85였습니다. 7경기 등판에서 5승 무패 0.85였어요. 홈에서는 9경기 등판에서 3.27이고. 근데 올 시즌은 초반이 좀 그래서 그렇지. 네, 올 시즌도 제가 볼 때는 타츠코타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줄 겁니다. 실제로 WHIP는 원정에서 더 낮아요. 소뱅 원정에서 한번 크게 털려갖고 지금 이게 방어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교세라에 처음 간다라는 거, 그게 하나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고졸 신인이 나와서 승리하는 거는 쉬운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일본 야구에서는. 근데 워낙에 지금 오릭스가 홈발 타고 있고, 또 니포넴이 홈에서는 2할 8푼 치는데 원정 가면 2할 4리 칩니다. 그래서 원정 승률이 이거밖에 안 돼요. 홈 승률은 유지가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변수가 되겠죠. 그래도 얘를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워요. 볼 거면 니포넴이지만, 근데 저는 요거는 만약에 니포넴이 말이 안 되는 똥배 받으면 갈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릭스 홈발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래도 니포넴이 한 1.4 얼마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면 오릭스를 갈 수는 없어요. 미아군이 나오는데, 그거는 가기가 좀 그렇고. 지금 뜬 게 없어갖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뭐 어떻게 정리는 못 하는데, 그거는 뭐 내일 오후에 다시 한번 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라인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참고하시고요.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요거, 여기는, 언더 쪽, 그리고 저는 주니치 쪽, 일단은 현재 그렇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여기는 전 야쿠 쪽, 요거는 기준점에 따라서는 언더, 여기는 소뱅, 여긴 니폰, 여기는 세이브. 그래서 승패 접근할 것 같으면 퍼시픽 쪽이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승패는. 이쪽은 얘네는 뭐 말이 안 되는 배당 나올 게 뻔할 것 같고, 이 두 경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경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경기는 언어보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승패 접근은 퍼시픽, 언어보는 센트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더 보고 정리해서 이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